자, 31번 보겠습니다. 집합.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요.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도 된다는 거네. 그쵸? 근데 또 뭐라 했어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답니다.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쌤 뭐라 했어요?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정의해 주는 거라 했죠. 맞죠? 공역은 정의되는 거고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가 치역이었잖아. 근데 그게 어떻대요? 서로 같대요. 31번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거 색깔을 구분해서 하자. X축, Y축을 그려볼게요. X축 여기 있고, Y축 여기 있어요. 자, X의 범위,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정의역이래.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어요. 그럼 정의역은 지금 요렇게 껐을 때, 요렇게 껐을 때,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를 요 안에서만 구경하겠다, 이 뜻이죠. 근데 이 문제는 공역까지 줬어요. 공역도 x래. 그 말은 공역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y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때 이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은 지금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인데 만약에 내가 직선을 이렇게 껐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그림에선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직선을 껐을 때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 범위에서 이렇게 색깔펜을 따라 그리면 얘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가 치역이거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당장 보더라도 이 빨간색 그림은 어때요? 공역보다 치역이 작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죠. 지금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부분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각형을 채워라. 요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각형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라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 내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이 녀석의 치역, 이 빨간색이 차지하는 y값의 범위 역시 마이너스 1과 3 사이 가득 채우게 되잖아. 그 말이 곧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득 채우려면 꼭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게끔 그린다는 것은 이렇게 1번 그래프처럼 생기거나 2번 그래프처럼 생겨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때 직선 A와 B 값을 구하여라. 즉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1번 구하러 가보자. 얘 지금 몇 코마 몇 지나요? 3 코마 마이너스 1이랑 요거 지금 몇 코마 몇인데 마이너스 1 코마 3이잖아. 그쵸? 그럼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3 빼기 마이너스 1 4분의 마이너스 4 해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1에다가 3 코마 마이너스 1 지나니까 y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뭐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2번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3,3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죠. 오케이? 그럼 기울기 1에다가 3,3 지나니까 얘는 y꼴 x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물었다? a, b 값을 구하라. 그럼 이때는 이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맞죠? b가 2인 것이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a가 1이고 b가 0인 상황. 그러니까 a, b 값은 가능한 게 두 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31번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을 그래프를 보고서 공역과 치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라 그러면은 저 네모 박스를 가득 채운다.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정의역은 요렇게 주어진다니까. 그렇죠.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다니까. 공역도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네모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치역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경우에 따라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같아라 라고 하는 애들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라 라고 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끝에서 끝까지 잘 채워주세요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정의역 범위 내에서 그래프가 차지하는 y-값의 범위가 여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비슷한 문제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워낙 중요하고 또 많이 어려워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x가 1과 2고 y는 2와 6이래요. 그때 뭐라 했어요? 이번에는 공역이 2와 6이라 했죠. 오케이? 공역이 2와 6이라 했고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어요. 위에랑 다르죠. 위에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했기 때문에 저 네모 박스를 가득 채운다면 이 그림에서는 가득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공역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접근해 보면 x축 이렇게 있고 y축 있는 상황에서 x값의 범위 1과 2 사이래. 여기 1, 2, y 2에서 6 사이래. 2에서 6 사이. 보통 그러니까 요렇게 네모 박스가 하나 완성이 되죠. 네모 박스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니까 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쯤 일단 알아둡시다. 그쵸?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선이 만약에 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생각해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정의역 내에서 보면 요렇게 되고 맞죠? 그러면은 치역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게 치역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공역의 범위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게 안 돼요. 어떤 게 안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정의역이 여기가 되잖아. 맞죠? 그럼 y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공역의 범위가 지금 여기 보라색 범위인데 공역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데 공역을 벗어나 버리잖아. 그쵸? 요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경계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0,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경계가 요 순간보다 맞죠? 요 순간보다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쵸? 요 순간보다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봐봐 요 순간보다는 내려와야 되겠죠. 왜? 요 순간을 또 넘어선다 생각해봐. 요 순간을 넘어서면 정의역 내에서 이렇게 색깔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편할 거예요. 정의역 내에서 이렇게 따라 그렸을 때 치역의 범위가 공역의 부분 집합이 안 돼 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경계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요 빨간 선이 되는 순간보다는 기울기가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선이 되는 순간보다, 맞죠? 이 보라색 선이 되는 순간보다는 기울기가 작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이거 엄청 어렵죠. 자, 그럼 빨간색 순간의 기울기 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선생님 왜 갑자기 기울기? A가 기울기니까. 그쵸? 그럼 요게 0,1을 지나고 얘는 1,2를 지나잖아요. 그럼 이 두 점의 기울기 하면 얼마 나오는데? 1 나오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니까 2,6이거든요. 그러니까 0,1이랑 2,6이면 기울기가 얼마 되는데요? 요때의 기울기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다. A값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31번, 32번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다음 33번.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 보면 되게 낯설고 부담스럽죠. 오케이? 이건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X, Y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쫄지 말고, 오케이? 쫄지 말고 잘 대입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잘 대입해주면 돼요. F1이 2라고까지 줬네요. F0 구하랍니다. 1번 F0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X, Y에 0 넣어버립시다. 그쵸? X랑 Y에 0을 대입하면
F0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F0의 제곱 마이너스 F0은 0이니까 그럼 F0으로 묶어내면 F0 마이너스 1은 0. 그럼 F0이 0이거나 F0이 1 돼야 되는데 Fx는 항상 양수라 했기 때문에 F0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F0은 1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F1은 또 얼마라는 사실? 2라는 사실까지 현재 주어졌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이번에 F7을 구하래. 쌤, 뜬금없이 무슨 F7인가요? 뜬금없이 F7인가요? 에이, 적당히 넣어보면 되지 뭐. 맞죠? 주어진 것들을 활용해서 적당히 넣어봅시다. 아는 게 0이랑 1이니까 아 좋아. 그러면은 1, 1 한번 넣어보자. 1, 1 넣어보면 F2는 F1 곱하기 F1이잖아. 그쵸? F1이 얼마였는데 2 곱하기 2니까 이거 4 되겠네. F2는 4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7까지 금방 가겠는데. 그쵸? 그럼 쫄지 말고 대입해보자. 그럼 3 되려면 이게 3 되려면 2 넣고 1 넣으면 3 되잖아. 그렇죠. 2 넣고 1 넣으면 3 될 거 아니에요. F2 곱하기 F1. 선생님 왜 2 넣고 1 넣나요? F2를 방금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데? 아, 2고 1이니까. 이거 4였고 이거 2였으니까 8이다 이렇게 되겠고. 이런 느낌이라면 금방 가겠는데? 그렇죠. 이건 그러면은 이게 4 되려면 2도 괜찮고 3, 1도 괜찮잖아. 다 상관없겠는데? 그럼 3, 1 한번 넣어볼까요? 3, 1 이렇게 넣었더니 이게 8이었고 1이었으니까 16. 그럼 이쯤 오면 우리가 규칙을 캐치하는 학생들이 있죠. 어떤 규칙을 캐치하냐니까 4는 그러고 봤더니 2의 제곱이고 8은 그러고 봤더니 2의 세제곱이고 16은 그러고 봤더니 2의 4제곱인 거야. 그러면 2일 때 2의 제곱, 3일 때 2의 세제곱, 4일 때 2의 4제곱이니까 7일 때는 2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까지 다 왔는데 그렇게 운에 의존할 수 없어. 7, 3, 4 더하면 7이니까 3, 4 대입을 할 거야. 그쵸? 그럼 얘는 F3 곱하기 F4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8 곱하기 16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2의 3승, 2의 4승이니까 아우 돌다리도 나는 두들겨 보고 갈 생각이야. 맞죠? 이렇게 2의 7승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엄청 멋있는 말 하나 나왔네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케이? 수학은 결국 패턴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F7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관심이 많은 학생들 요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엄청 전문용어로 까리하겠죠. 어때요?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니까 n일 때 2의 몇 승? n승 요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맞죠? 이제부터는 뭐 F100이든 F1000이든 겁나지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답만 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항상 이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뭐 자연수면 자연수, 실수면 실수까지 이렇게 문자를 활용하는 스웩을 한번 펼쳐봅시다. 자, 그 다음에 34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임의라고 하는 거는 뭐든 그렇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마음 편하게 가보자. 그러니까 F2는 4랍니다. 자, 1번. xy에 가장 먼저 대입하고 싶은 값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요새 유행어로 국룰이죠. 국룰이보다 x랑 y에 0을 넣는 겁니다. 오케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뭔 소리냐 한번 봐봐. 내가 만약에 xy에다가 1을 넣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f2는 f1 더하기 f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등식에 f1도 있고 f2도 있잖아. 등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xy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f0 더하기 f0이 되잖아. 그쵸? 등식 하나에 미지수도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럼 F0 이거 날리고 나니까 F0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당연하죠. 등식 하나에 문자 하나 있으니까 그 값을 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국룰입니다. X랑 Y에 0을 넣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0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까지 알았네요.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F0 구했어요. 0. fx랑 f-x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도 쌤이 지금 욕심을 좀 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f2가 주어졌으니까 좀 쉬운 문제라면 뭐 f3을 구해라, f4를 구해라, 맞죠?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린 또 이번에 멋있게 요거를 뭐 하는 일반화하는 과정까지 밟아볼 거예요. 일반화하는 과정까지 밟아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fx랑 f-x는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요 일반화를 한다는 게 뭐 별건 아니고 숫자 대신에 문자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쌤, 그럼 x랑 마이너스 x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f0이 0인 걸 알잖아. 그쵸? 그리고 xy에다가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며. 오케이.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내가 한번 넣어볼게. 오케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f에 x 마이너스 x 이퀄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 0이고 f0은 얼마인 거 알아요? 0인 거 알잖아. 그럼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어떤 관계인가? fx와 더해서 0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이 무슨 관계다? 부호 반대 관계라는 거죠. 맞죠? 부호 반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함수 관계죠. 기함수. 오케이? 자, 됐고. 그래 놓고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구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네요. 즉, fn을 구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은 것은 이제 결국은 일반화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은 거죠. 맞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일반화가 가능한가? 주어진 건 뭐 있는데, f0이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F2가 4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걸 갖다가 F1, F3, F4 이런 애들 다 구할 수 있냐는 거죠. 한번 볼까? F2 이용하려면 요 1, 1, 1, 1 넣으면 F2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F2는 F1 더하기 F1이잖아요. 근데 F2가 아까 방금 얼마 4라면서요. 그럼 똑같은 거 둘이 더해서 4니까 F1은 2네요. 그쵸? 느낌 괜찮은데? F1은 2, F2는 4. 그러면 F3은 F1 더하기 F2라고 볼 수 있잖아. 느낌 괜찮은데? 그럼 2 더하기 4니까 얼만데? 6이잖아. 그렇죠? F3은 6. F4는? 그러면 F4 느낌 괜찮은데 F4 8이잖아. 느낌 왔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4, 3 넣었을 때 6, 4 넣었을 때 8이면 일반화 시켜버리면 n 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n의 몇 배? 2배, 2n이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 그렇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2n이다. 엄청난 이거는 쾌거입니다. 이걸 알면 이제 f 100 구해라. 하나도 겁 안 나는 거. 근데 이번엔 실수 x에 대해서 fx를 구할 수 있느냐? 즉 위의 식에서는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뭐 1, 2, 3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f0.1도 구할 수 있고 f0.2도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아쉽게도 안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조건이 f2이기 때문에 만약에 f0.2가 주어졌다. 그럼 뭐 f0.1도 구하고 맞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하자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2n이라 했는데 우리 이거 자연수 n이 아니라 정수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3번 덕분에. 그쵸? 그래서 정수 n에 대하여 실수까지는 확장 못 했는데 정수 n에 대하여 fn은 얼마다? 2n이다 까진 된 겁니다. 뭔 소리다? f-1은 마이너스 2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f-3은 마이너스 6이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위에서 아까 밝혔거든. 맞죠? 왜 f-3은 f3과 부호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거든. 그쵸?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멋있다. 그쵸? 되게 멋있어. 35번 짜리몽땅한 문제인데 35번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fx를 구하래요. 다짜고짜. f1, f2도 아니라 fx를 구해버리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는 뭐 xy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면 힌트. 위의 등식은 항등식이고 연립 1차 방정식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라 그랬는데 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잖아. 그쵸? 그러면 x에다가 1-x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식은 놔두고 3배의 fx 더하기 2배의 f의 1-x 이퀄 5x라는 식은 놔두고 여기다가 x 대신에 1-x 그럼 3배의 f의 1-x 될 거고 맞죠? 2배의 f의 1-의 1-x 다음에 5배의 1-x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1 플러스 x니까 이거 그냥 뭐가 되냐니까 이거 x 되네. 그쵸? 그러면 이거 순서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다 쓸게. 그러면 다시 써보니까 2배의 fx 더하기 3배의 f의 1-x는 맞죠? 5배의 1-x 즉 마이너스 5x 플러스 5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힌트를 활용했어요. 아, 위의 등식이 항등식이라 가지고 x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고 x 대신에 1-x를 대입해 봤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연립일자 방정식 아이디어를 활용해 볼 거래요. 뭐냐면은 fx를 구하라 했잖아. fx 여기 뻔히 있잖아. 그럼 f의 1-x를 없애버리면 fx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얘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데 개수 맞춰가지고 진행해 주잖아. 그쵸? 그럼 이거 2고 3이니까 최소 공배수인 6으로 개수를 통일시켜서 해볼게요. 그러면 3을 곱해주면 얘는 6 되겠고 얘는 9 되겠고 얘는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 곱해주면 얘 6 되고 얘 4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밑에 걸 뺄 거예요. 위에서 밑에 걸 빼면 날리고 그러면은 5배의 fx는 위에서 밑에 거 빼면 25x 마이너스 10 다와 가네요. 그러면은 fx는 5x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 fx 또는 fn을 구하라고 한 거랑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fx를 구했다. 그쵸? 오케이? 함수의 세계가 굉장히 오묘하네요.